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너브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클락이 지은 책이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강심장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긴장 속에서 차분하기, 스트레스에도 냉정하기, 두려움과 침착함을 잃지 않는 8가지 방법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도 이 책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에 관한 8가지 실수. 우리는 흔히 공포와 불안을 한 종류로 생각하지만 둘의 성격과 신경계 프로파일은 크게 달랐다. 이란성 쌍생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공포와 불안은 서로 닮았고 편도체라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각자 별개의 개체로서 나름의 취향과 습성이 있다. 공포는 생리현상이지만 불안은 인지현상이다. 공포는 눈앞의 위험을 피하도록 해주지만 불안은 미래의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도록 뇌에 동기를 부여한다. 한쪽에서는 도망쳐라고 비명을 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는 셈이다. 공포가 불안을 야기하고 불안이 공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2007년 런던 대학교에서는 공포와 불안의 신경학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람들이 둘 사이를 얼마나 자유롭게 오가는지 보여주는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자가 뇌 활동 스캔을 관찰하는 동안 피험자는 팩맨과 유사한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놀았다. 다만 피험자에게 뜻밖의 고통이 가해졌다. 게임 속 주인공이 가상의 미로에서 붉은 악당에게 붙잡히면 게임하는 피험자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괴물이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전전두엽의 활동성이 높았다. 하지만 괴물이 가까이 다가오자 뇌 활동성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두엽에서 혈류가 빠져나와 싸울지 도망칠지 얼어붙을지를 결정하는 뇌 아래쪽의 원시적 영역으로 몰려서 피험자는 더욱 충동적으로 변했다. 그러다 위험이 임박하면 공포가 전면에 나섰다. 이 실험에서 우리에게 내재된 공포와 불안 기제가 어떻게 연속체로 이어지는지 드러났다. 멀리 있는 위협을 걱정할 때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획하지만 위협 대상이 어렴풋이 나타나면 슬그머니 공포 상태로 들어갔다. 공포와 불안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동일한 조언이 2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공포는 모든 동물이 느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불안을 느끼는 동물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뇌피질 영역이 넓은 인간일 뿐이다. 유난스런 궤벽이 있지 않은 한, 가령 고속도로에서 재미삼아 차 사이를 빠져나가는 취미가 있지 않은 한 일상에서 공포보다는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불안장애가 급증하는 실정에서 미국인들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다행히 오직 인간만이 공포를 극복할 방법을 신중히 찾을 수 있다. 뇌에 소거라는 신경학적 작용이 일어나는데 누구나 소거를 통해 공포를 누르고 불안을 제거한다. 소거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공포를 처리하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소거 기제가 가동하기 전에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건강염려증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불안이 제시하는 안전 지침을 따르면서 되게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졌다는 기분을 느낀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불안 때문에 실수하고 막다른 길에 들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간다. 때문에 다음에 소개하는 8가지 실수를 범하게 된다. 실수 1. 태어날 때부터 각인된 걱정. 타고난 유전자는 바꾸지 못하므로 첫 번째 실수는 엄밀히 말해서 실수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공포와 불안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다. 흔히 대화를 나누다가 냉철함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침착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는가? 길들여지는가? 냉철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당장 옆 병실에 가서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라도 집도할 기세일까? 아니면 자라면서 냉철함을 배울까? 불안의 30% 정도는 유전자의 원인이 있지만 나머지 70%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람의 뇌에는 태어날 때부터 걱정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저는 인생을 교향곡에 비유합니다. 유전자에서 나오는 주제 악장을 조금은 변형할 수 있지만 많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주제 악장을 어떻게 연주할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 2. 통제력과 확실성에 대한 환상. 스타트rek에서처럼 느닷없이 숲속 공터에 떨어진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잠시 후 근처에서 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코를 끙끙댄다. 아직은 당신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렇게 확실한 궁지에 몰리면 공포만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힌다. 녀석이 나를 보면 어쩌지? 공격하면 어쩌지? 아프리카 살모사 우리 앞에 다윈처럼 본능적 공포 반응은 어쩌지 못해도 당장 걱정 가득한 불안을 누그러뜨릴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제력을 얻는 것이다. 당장 곰 증발기라는 이름의 광선총을 손에 넣으면 통제력이 생기면서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곰의 위협에 대적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얻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신이 직접 하늘에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곰 하나는 참 잘 만들지 않았나? 무서운 녀석이지. 어쨌든 걱정 말거라. 녀석이 널 공격하지는 않을 거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도 사라진다. 애초에 곰에 대한 불안은 통제력 부족과 불확실성이라는 2가지 원인에서 생긴 것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은 불안의 최대의 적이다. 불확실성은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원천이기 때문에 불안은 곧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욕구라 볼 수 있다. 불안 연구자 미첼 두거스에 따르면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장차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애매하거나 중립적인 정보가 아니라 위협적인 정보로 해석한다. 인지치료자 로버트 리에 따르면 이들은 불확실성을 혐오한 나머지 불확실한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로만 믿는 편이라고 한다. 통제력을 얻으려는 간절한 열망도 같은 원인에서 시작된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생기고 더는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통제력을 얻지 못하면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결국 불안해진다. 확실성과 통제력은 양가적 가치를 지닌다. 둘 다 확보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이 줄어들지만 둘 다 잡히지 않으면 통제하지 못할 대상을 통제하려 들거나 불확실한 세계에서 완벽한 확실성을 찾으려 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의 핵심은 삶이란 본래 불확실하거나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다고 인정하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사실에 적응하는 데 있다. 실수 3. 걱정하는 습관. 걱정 연구에서 가장 확실한 결과는 혼자 애태운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걱정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걱정의 굴레에서 허우적대기만 할 뿐이다. 대개는 쓸데없는 일에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다. 베아르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에게 걱정일기를 써보게 해서 알아낸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의 95%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대개는 생각보다 훨씬 잘 대처합니다. 걱정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걱정하는 일은 실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꽤 잘 처리한다. 그러니 다들 영원히 걱정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2가지 이유에서 걱정을 그만두지 못한다. 첫째, 부정적 결과가 적게 나타날수록 걱정 습관이 굳어진다.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은연중에 걱정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둘째, 걱정은 공포 서고 과정을 방해한다. 걱정은 감정 표현을 약화시켜 오히려 공포를 극복하기 어렵게 한다.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선혈이 낭자한 교통사고 현장 같은 무서운 사진을 보여주자 신체의 각성 수준이 급상승했다. 예상한 결과였다. 하지만 피험자가 해당 주제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면서도 신체의 전반적인 각성 수준은 떨어진다. 언어적 걱정고리가 당장의 공포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공포는 직접 마주해야 극복할 수 있는데 걱정이 공포 대상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양한다. 모르크 베치와 리자베스 로머가 공동 저사에서 밝혔듯이 걱정은 잠시 두려움을 덜어주어 보상해주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불안의 굴레에 가둔다. 정서 문제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려 들면 변화가 일어날 리 없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급히 문제를 색출해야 할 것 같아 초조해지거나 파국적 결과가 나오면 어떨지 고민한다. 걱정이 심하면 막다른 길에 들었을 뿐이다. 책 주세요, 책. 두려움을 이기는 강심장의 비밀, 너브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걱정하는 상태가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걱정을 해야 공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때 정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나쁜 일, 그 일을 예방하고 그때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다 보면 그 준비하는 과정을 좀 즐겁게 하면 되는데 걱정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걱정이 오히려 마음 편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계속 걱정이 생기죠.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언가 준비를 할 때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삶이 두려우신가요? 네,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럼 꼭 이 책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맛있게 먹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